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뒤에 있는 K5 때문입니다. 우리가 K5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뭐 K5 런칭, K5 시승기, 뭐 K5 프로, K5 깡통, 뭐 굉장히 많이 영상을 찍어서 댓글에 그런 댓글 달렸습니다. 이제 K5 지겨워요, K5 좀 그만해요,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이 뒤에 있는 K5 하이브리드가 그 주인공이에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봐요 지금. 이 K5 하이브리드, 이거는 유튜브 영상도 없고요. 아마 우리가 최초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이게 원래는 국내에 아직 100대도 출고가 되지 않은 굉장히 유니크한 녀석입니다. 원래 2월이나 3월 정도, 다다음 달쯤에나 출고가 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뉴스 보셨죠? 지하차가 저기 파업 합의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이 돼가지고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뒤에 있는 K5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 뒤에 있는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에요. 여러분들, 풀옵션 차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K5 하이브리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랜저 깡통, 뭐 그랜저 어느 정도 옵션 넣은 거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녀석이고요. 1.6과 2.0 같은 경우에는 외관의 디자인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외관의 디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1.6, 2.0은 똑같고요. 그 1.6, 2.0과 하이브리드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라디에이터 그릴, 이 그릴의 디자인과 범퍼 디자인이 확 다르죠. 사실 1.6과 2.0은 좀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릴이라든지 범퍼 디자인이 좀 더 공격적이고요. 실제로 이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범퍼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실제 딱 봤을 때 차고 높이 역시, 전고 높이 역시도 2.0과 1.6이 좀 더 낮고요. 하이브리드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 2.0이 성난 얼굴의 자동차라면 이 하이브리드는 순한 얼굴의 양 같은 그런 좀 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을 잘 보면 이게 3세대 K5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약간 하이브리드, 2세대 디자인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1.6, 2.0은 완전히 바뀐 디자인이라 보면은 이 범퍼 디자인은 2세대에 많이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휠 디자인. 이게 지금 몇 인치인 것 같아요? 한 17인치 되지 않을까요? 야, 문파크 너 요즘 잘 본다? 이 우리 문파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20인치, 뭐 19인치 워낙 큰 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7인치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K5 우리가 1.6 풀옵션을 찍었을 때 19인치 휠 기억나나요? 그게 제일 풀옵션이죠. 그죠? 그게 이제 휠 옵션까지 다 넣었을 때 그 휠 디자인이 바뀌는데요. 그거보다 해보니까 조금 더 수도 있는데, 사실 인치가 작은 휠 사이즈를 넣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숙성이 굉장히 조용해져요. 휠 사이즈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또 게다가 연비 효율에서 큰 사이즈 휠보다 작은 사이즈 휠이 승차감이라든지 연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 효율이나 이런 좀 그 실용성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휠보다는 보여지는 그런 외관 디자인보다는 좀 더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7인치 휠 역시도 옵션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원래는 16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옵션이 들어가서 17인치 휠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은 사실 그 19인치 휠과 디자인이 살짝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우리 문파크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19인치가 예쁜데 이게 또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기아가 디자인을 잘 뽑아내기 때문에 사실 이 16인치 그리고 17인치 휠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16인치랑 17인치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6인치는 요건 좀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가시죠. 자, 일단 K5가 욕을 많이 먹은 게 있어요. 기아 자동차가. 혹시 뭐 기억나요? 울욕 먹어요? 옵션 장난을 많이 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이거 몰랐는데, 상식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 선택할 때도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빼면요, 이
B필러와 C필러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무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을 했지만 솔라루프라 해가지고 차만 세워놔도 충전할 수 있는 패널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저도 만약에 차를 하이브리드 출고한다면 저는 만약에 그거 했으면 그 솔라루프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뒤로 가시죠. 후면부를 봤는데 앞에 전면부와 달리 후면부는 1.6, 2.0과 다르게 이 후면부에 그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앞에는 그릴이라든지 범퍼 디자인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하지만 후면부는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스티커 하나, 에코 하이브리드 요 정도 하나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렁크를 좀 더 봐야 되는데요. 트렁크의 공간은 기존에 있는 1.6, 2.0과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배터리가 이 앞으로 중앙에 깔려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간섭하지 않고요. 아마 LPI가 이제 가스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좀 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외관의 디자인과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주행 성능에 있지 않을까요? 바로 주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실내를 탔습니다. 야, 사실 근데 실내를 굉장히 센스 있어요. 우리 차주분이 흰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로 투톤 조합을 해놔서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K5는 오너들이 좀 약간 좀 젊은 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차를 좀 센스 있게 꾸미고 약간 요런 좀 센스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 이 차주가 이전에 타던 차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어떤 차를 타셨냐고 물어봤는데 G70을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70 타다 왜 K5 하이브리드 넘어오셨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실용성에 훨씬 더 포커스가 더 이 차가 더 좋고 차가 더 공간이 넓어가지고 G70보다는 K5가 좀 더 매력이 있게 생각을 해서 넘어오셨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K7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요. 차주들의 성향이 대부분 비슷했어요. 하이브리드 출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풀옵션이야. 사실 이 하이브리드 모델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로운 분들, 그러니까 좀 어차피 살려고 하는데 좀 더 그냥 편안하고 좀 더 럭셔리하게 타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오너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출고하시는 분들이 물론 연비나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춘다고도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반 모델을 탄 오너들보다도 더 옵션을 많이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풀옵션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거 있죠. 바로 정숙성, 조용한 실내랑 그리고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은 운동성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셨던 분들은 하이브리드만 꼭 항상 타시더라고요. 자, 일단 말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시동을 건 거예요. 여기 모니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엔진, 모터, 배터리, 그러니까 엔진의 운동, 그 다음에 휠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 모터에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잔량까지도 여기 그 계기판에 나와 있는데요. 요게 다른 분들 그 동호회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게 고개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이거 체인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제로 이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문파크? 15 이상 뽑지 않을까? 공신 연비가 20이에요. 와. 차주분한테 물어봤어요. 연비 얼마나 나오냐 물어보시는데 27에서 30km까지도. 와. 야, 그럼 거의 괴물 아니에요? 그냥 기름 냄새만 맡고 그냥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야, 저 어쨌든 엄청난 연비를 사실 자랑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또 운전자 중심의 코피 자체가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고요. 사실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소나타도 굉장히 젊지만 K5의 실내가 훨씬 더 좀 젊어 보이고 눈에 한눈에 좀 더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손꼽부의 디자인, 요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 우리가 이거 그때 어디였죠? 언제였죠? X3M. X3N 때 한번 찍었는데 요게 이제 순정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 공조기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그냥 순정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좀 깔끔한데, 요게 되게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하나 깎아서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드는 거고 향 자체도 실제 진짜 현현향을 상용한다는 게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K5의 단점. 사실 차주분한테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바로 문을 닫을 때 문이 잘 안 닫혀요. 하이브리드 뿐만이 아니라 K5 전체가 이 문이 좀 잘 안 닫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살살 닫은 줄 알고 다시 닫았는데 한 번 닫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씩 꼭 닫게 만드는, 좀 잘 안 닫히는 게 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라운드 뷰 해가지고 옵션이 뭐 풀옵션이라서 그런지 뭐 이런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이 배터리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속에서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고요.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정속 주행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탄력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잘 나오고, 길이 많이 막히는 도심에서는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이 도심에서 막힐 때 저속 공간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막히는 실내 도심에서도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K5 1.6을 탔을 때 좀 더 달리는 세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하이브리드는 2.0의 그런 편안한 주행감과 그리고 달렸을 때는 1.6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의 움직임은 전기차 못지않게 전기 배터리로 초반에 토크를 받아서 파워풀하게 나가기 때문에 힘은 정말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그리고 초반 스타트 출발할 때는 전기 배터리의 도움을 받아서 1.6 못지않은 나름 달리는데도 굉장히 재미난 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내연기관 차들도 조용한 차들은 정말 조용한데 사실 하이브리드를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왜? 원체 조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차한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이중접합률이에요. 그래서 풍절음이라든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지 않으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 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조용한 소음을 자랑합니다. 사실 이런 감성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셨던 분들은 계속 하이브리드를 찾는 거예요. 이런 운동 성능, 전기차의 특성이 밟으면 모든 토크, 모든 힘이 한 번에 나가요. 초반에 힘을 받고 그 이후에는 허당이에요.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왜냐면 힘을 초반에 다 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초반에 배터리 힘을 밀어주고 중후반에는 엔진이 가속을 도와주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진짜 운전의 재미나 이런 그 운동의 반응성, 그리고 이 악셀의 그 반응 속도를 너무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한번 출고하셨던 분들은 하이브리드만 출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게다가 연비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하이브리드의 매력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사실 근데 이거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공용 주차장 50% 할인, 인천공항 통행료인가요? 아마 주차료인가 20% 할인, 뭐 이런 그 공용 나라에서 하는 좀 혜택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5를 이제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K5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시승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앞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중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하이브리드를 출고하시는 오너분들이 생각보다 좀 비슷해요. 일반 모델들도 굉장히 풀옵션에 그리고 옵션을 많이 넣는 분들도 있지만, 이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옵션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용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가 주는 숨겨진 매력들, 당연히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는 좋죠. 리터당 30km 괴물딱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주행하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전기 배터리가 초반부터 개입을 해서 주행감 역시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력하다. 근데 이것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속에서 엔진의 움직임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1.6 터보 2.0도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초반 움직임에 배터리가 딱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도심에서 그리고 고속도로에 급출발했을 때 부족하지 않는 파워를 자랑할 수가 있죠. 게다가 내연기관의 그런 엔진 소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숙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실내 탔을 때 딱 드는 느낌은 외부와 이 실내 공간과의 독립적인 그런 공간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3,900만원짜리 국내 몇 대 없는 K5 하이브리드 시승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쨌든 차를 협찬해준 K5 차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옆에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멋진 차, 그리고 아마 내일은 드디어 기다리던 제 차 출고기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만나죠. 우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차를 협찬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꼭 있습니다. 바로 이 우타월. 이건 또 유명하죠. 또 우파몰에서 절찬리 판매하고 있는, 또 우파하면 생각나는 이 우파 타월, 우타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핑 타월, 이제 세차 용품에 여러 가지 타월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이거는 무닦는용이고요. 뭐 이제 버핑 타월, 그 다음에 유리 닦는 거, 그 다음에 좀 실내 인테리어 닦는 거를 한 패키지로 묶은 요 버핑 타월. 이 타월 패키지 4종 세트, 이렇게 2개랑 방향제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차주분들 내 차가 좀 영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차주분들, 아래 연락처 보이죠? 연락으로 많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어쨌든 이렇게 넣어드리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